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수학적 모델로서의 미분 방정식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형 이제 보시면 미분 방정 형태 나와 있고 변수들의 조건 나와 있죠. 자, 일단 유형은 뭐 인구역학, 그다음 뉴턴의 냉각 법칙, 그다음 병의 확산, 뭐 배수 속도, 그다음 혼합물의 양.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외우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은 내용이다. 라는 거 정도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우리 인구역학에서는 자, dt분의 dp. 자, 이 p가 뭐예요? p가 이제 인구 그 수 나타내는 거야, 수. 알겠죠? 뭐 우리 대한민국 한 5천만 명 되나? 그 좀 넘나요? 아, 그 정도. 그런 인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dp분의 dp. 자, 그럼 이제 p가 전체 인구수죠. 그다음 k가 비례상수면은 이 인구의 변화는 뭐에 좀 비례를 할까? 이게 이제 변화잖아, 변화. 시간에 대한 인구의 변화. 이거는 그 원래 인구수에 비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례상수 K 해주고 P.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늘겠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인구수에 좀 비례한다. 인구의 변화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 나오면은 보통 이 식을 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가끔씩 안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렇게, 어쨌든 P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말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을 쓸 수는 있어야 돼. 맞아요? 외워서 하는 상황까지는 안 나올 거고. 어, 뭐 인구가 지금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걸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인구 역학이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인구 역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뉴턴의 냉각 법칙 볼게요.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샀어요. 뜨거운 커피. 그러면 이제 상온이 또 온도가 낮으니까 식겠죠? 맞아요? 그 이제 식는데 온도가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의 변화되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식이요. 그래서 냉각 법칙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아,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우리 물체 온도 T라고 하고 주변 온도 M이라고 할 때 우리 비례상수. 자, 그럼 원래 온도에서 이거 주변 온도 뺀 거에 비례한다. 냉각 법칙은.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 온도도 필요해요. 왜냐면 주변 온도하고 원래 온도하고 낮으면은 변화가 아주 작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아주 작은 형태예요. 이 거의 같으면. 근데 이게 온도가 엄청 커. 얘는 100도인데 막 얘는 뭐 영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뭐 1도야. 그러면 뭐예요? 99니까 엄청 크잖아. 그럼 변화가 엄청 가파르게 막 온도가 떨어지겠죠? 추운 데 있으면. 그런 식이에요. 결국. 아, 그래서 이 물체 온도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다. 주변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얘는. 되죠? 의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근데 보통 뉴턴 냉각 법칙 식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편이에요. 이거 안 주어지면 왜냐면 이 정도까지는 상식은 아니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말로 나온다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온도하고 그러니까 그 온도는 현재 온도하고 그 주변 온도의 차에 비례한다.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잖아. 비례상수 K 곱해져 있으면. 맞아요? 온도의 변화는 요거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알겠죠?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식이 주어진 경우가 많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병의 확산 봅시다. 자, 병이 이제 뭐 코로나 그런 거야. 알겠죠? 그 병. 자, 그래서 dt분의 dx.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kxy가 돼요. 자, x는 감염자 수고 y는 비감염자 수요. 그 다음에 k는 비례상수고. 왜냐면 병은 감염자 수만 많다고 빨리 감염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감염자 수의 변화인데 감염자 수는 뭐에도 영향을 미쳐요. 비감염자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확산이 되겠지, 병이. 왜냐면 비감염자 수가 0이에요. 그러면 변할 수가 없어. 다 감염돼 있으니까. 맞아요? 감염자 수가 얼마 안 되면 감염이 그렇게 빨리 확산되는 거 아니지. 맞아요? 비감염자 수도 많아야지만 빨리 확산이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X, Y에 비례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확산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비감염자 수도 곱해져야 된다. 비감염자 수에도 비례를 하는 거예요. 되죠? 의미.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배수의 속도인데, 배수의 속도도 결국은 이 물의 높이에 비례하겠죠. 물이 높이면 높을수록 수압이 세서 빨리 좀 빠져나가겠지, 물이. 맞아요? 근데 그냥 x가 아니라 이 루트 x에 비례한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유도는 좀 하기 그렇고, 그, 뭐야. 그냥 이제 뭐 배수는 이게 사실 평면이잖아. 근데 이제 이, 뭐야, 부피 자체는 부피니까 이게 루트가 좀 붙어요. 유도를 해보면.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뭐 V는 탱크의 물의 부피. 그러니까 물의 부피가 결국은 물의 높이에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그, 변하는데, 이 루트가 좀 붙는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이식 줘야 돼. 이런 건 상식이 아니잖아. 이런 거 어떻게 외워서 해?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건.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문제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그, 저 미분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그냥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우리 혼합물의 양. 자, RI에는 유입되는 혼합물의 양, 저 아웃은 유출되는 혼합물의 양인데, 자, 요걸로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 혼합물의 양은 이 유입량 빼기 유출량으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이 혼합물의 양은 좀 잘 외워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5번. 나머지는 좀 쉬운 건데 5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혼합물의 양은 유입량 빼기 유출량. 이렇게 말로 외워둬도 괜찮아요. 유입량 빼기 유출량. 유입량 빼기 유출량. 뭔지 이해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혼합물의 양의 변화량이에요. 그지? 변화는 유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빨리 변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유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좀 덜 변하는 거잖아. 유출은 적게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유입량 빼기 유출량이 그 혼합물의 양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막 물탱크 같은데 소금물이 막 차고 빠지고 그런 문제에서 좀 쓰는 거예요. 이 저 혼합물의 양 변화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잘 나오는 게 이 냉각 법칙하고 혼합물의 양 이 두 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냉각 법칙 나오면 보통 이렇게 식을 주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저 혼합물의 양은 식 절대 안 주어져. 혼합물의 양은 좀 외워야 돼요. 저 혼합물의 양의 변화는 유입량 빼기 유출량이다. 저거는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유입량 빼기 유출량 쉽잖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한번 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대표형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3번 볼게요. 자, 냉장고에 넣어둔 온도 3도의 귤을 기온이 23도인 공기 중에 시간이 t는 0일 때 꺼내었다. 그래서 이후 귤의 온도 t의 시간당 이제 변화율은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하여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없으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거야. 맞아요? 이 말만 보고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좀 나와. 어렵게 나오면. 알겠죠? 근데 얘는 좀 할 만한 문제. 왜?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유형은 식이 주어진 유형이에요. 식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아, 이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다.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의 관계로 변한다고 한다. 근데 t는 100일 때 귤의 온도와 가장 가까운가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온도가 이 라지 t죠. 이 스몰 t는 시간인 거고 시간에 대한 온도의 변화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저 온도 t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시간 t는 100일 때 그러면 이제 저 t를 구하려면 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아, 미분 방정식 풀어서 해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분리죠. 형태. 자, 그럼 변수 분리 해봅시다. 23 마이너스 t분의 1.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자, 0.01. 뭐 얘도 넘겨도 되는데 얘는 여기다 둡시다. 그러면 변수 분리 형태. 이건 뭐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얘는 절대값은 좀 해줄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이제 귤이 저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좀 계속 식겠죠. 그럼 절대값 내부가 당연히 뭐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t가 23보단 작으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굳이 해줄 필요 없고 0.01 t 플러스 c 양변에 뭐 치해요? 이 치해야지. 자, 정리하면 23 마이너스 t는 요거 c 곱하기 익스포넨셜 0.01t. 자,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계산 이제 알죠? 요거 앞에다 c 쓰는 거. 이제 세 번째 나왔어 이거. 자, 그럼 여기서 t를 계산할 수 있네. 자, t는 얘는 부호 바꿀 필요 없죠. 요거 바꿀 필요 없고 요거 넘기면은 플러스 23. 자, 이렇게 되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이 c를 또 구해야지만 t에 100 넣어가지고 그 값 구하겠죠? 초기값 계산해야지. 어디 있어? 초기값 어디 있어? 초기값. 맨 윗줄에 있잖아. 맞아요? 맨 윗줄 보고 판단해야죠. 냉장고에 넣어둔 온도 여기 있잖아, 여기. 기온이 23도인 공기 중에 시간이 0일 때 꺼냈다고 돼 있죠. 그럼 결국 시간이 0일 때 저 t는 몇이라는 겨? 온도 3인 귤이랬네. 맞아요? 아, 이게 초기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안 나와 저 식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 말로 나와 있어요, 이 응용 문제는. 근데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찾기 그닥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쉬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t0 얘가 3. 자, 이제 여기다 대입해줘 수치 찾으면 되지. 아, 뭐야, 이거 계산으로 해야지. t0. 자, 얘가 3인데 t가 0 넣어보면 나오고 c 플러스 23.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c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끝이죠? 자, 그럼 따라서 t의 100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익스포넨셜 100 넣었으니까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23. 자, 요건데 이거 가장 가까운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가까운 값. 100일 때. 뭐야 이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응. 아, 마이너스 안 해줬다. 미안,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아이고. 그치, 이거 속미분. 이거 아까 내가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빼먹었네.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역수 되잖아, 역수. 그치? 역수 되고, 아이, 여기 다시 해야겠다. 자, 그러면 역수하고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 23 마이너스 t. 자, 요 놈이 역수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것도 C로 냅두면 돼. 얘까지 역수할 필요 없죠? 마이너스 0.01t. 자, 이렇게 두면 되네. 맞죠? 응. 자, 그러면은 비슷한 계산 될 것 같은데? 요 넣었을 때. 오, C 계산 똑같다. 그럼 C는 저거 넣으면 뭐 20, 마이너스 20 나왔었나? 얘는 똑같죠, 계산. 응. 여기다 0 넣어보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럼 됐고, 그 다음에 T 계산해보면 넘기고 넘기면 되지. 그럼 T는 마이너스 20. 어? 잠깐만. T가 3, 20. 여기 0 넣으면. 아, 이 상황에선 C가 20 나오겠구나. 그럼 이렇게 할 땐 C 20으로 둬야겠다. 그쵸? 이걸 정리한 다음 하면은 마이너스 20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은 20 나오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넘기고 넘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3. 이게 맞죠? 자, 그럼 됐네. t의 100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플러스 23.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2.7분의 1으로 두면 되죠, 그냥. 그래서 2.7 나눠가지고 대충 계산하면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나눠서 해야 돼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냥 27분의 200 하면 되잖아. 27분의 200 해서 여기다 빼면은 대충 한 16 정도? 저 사이도 큼지막하네. 그쵸? 그러면 대략적인 값은 뭐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어때? 뭐 어렵지 않죠? 유형이? 근데 이런 응용 문제 나오면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은 안 푸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풀어. 이거는 좀 쉽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유형이냐면 미방이 그냥 대놓고 주어진 경우 있죠. 식이 주어지면 그냥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사실. 이거하고 그냥 초기값 얘만 파악하고 하면 그냥 똑같은 거라고. 진짜 응용일 게 없어요, 별로. 식이 주어졌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미방식 막 주어져 있는데 뭐 응용 문제다. 그럼 미방식만 푸는 유형이구나. 라고 알아도 무방하다, 거의. 되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응용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있는 식 보이죠? 식 주어졌으면 그냥 계산 문제예요. 어느 정도 그 상황들만 파악하고 그 초기 값으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럼 끝이지. 자, 이것도 해보시고. 자, 25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25번 한번 봅시다. 우리 시간 t에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st가 자, 요거를 만족한다 돼 있죠. 그때 s는 1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s는 2인 지점에 도달하는 소요되는 시간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일단 미분방정식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풀면은 우리 s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s 이제 한번 구해 보는 거야. 자, 변수 분리되는 형태죠. 자, 그러면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요거의 ds는 dt. 자,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은 3분의 1 s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s 제곱 플러스 s는 t 플러스 c.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s1일 때 t의 값하고 s2일 때 t의 값 이제 구해서 뭐 하면 돼? 빼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t가 s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연히 풀어봤더니 원래는 s가 t에 대한 식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좀 바꿔서 나왔고 그걸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자, 그럼 따라서 S1일 때. 자, T1이라고 할까요? 자, T1은 뭐가 돼? 여기 1 쭉 대입하면은 6분의 몇이요? 5, 6 더하면 11? 자, 이거지? 그 다음 플러스. 그러니까 이 C는, 그러니까 여기 뭐 넘겨보면 이것도 C로 쓸 수 있는데, 뭐 여기도 C로 써봐. 그럼 T2. 자, 얘는 몇이요? 2 대입하면은 3분의 8 더하기 2 더하기 또인가? 이것도 C도 붙잖아요. 어차피 없어져. 그래서 차이 물어본 거야. 초기값 안 줘도 돼요, 이 상황에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결국은 T2, T1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S1인 지점 출발해서 S2인 지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니까 T2 빼기 T1 하면 되죠. 맞아요? 자,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갖고.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이것도? 그냥 미방 풀면은 그냥 보이는 거야. 이제 어떻게 좀 뭐 넣어서 해야 될지 정도 파악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문제 읽어보면. 근데 이제 딱 보기에 약간 포스가 있잖아, 문제가. 그쵸? 저기 뭐야. 26번, 27번 이런 것도. 야, 이거 나 화학 배운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 근데 저 밑에 줄 봐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미분방정 식 있어요. 그냥 미방 문제라고. 알겠죠? 이거 마찬가지야. 야, 나 뭐 물리 배운 적도 없는데 뭐 전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맨 밑에 봐봐. 미방식 주어져 있죠. 그냥 변수 분리해서 풀면 되는 거야. 전혀 뭐 그 내용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미방에서 이 응용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변수 분리 파트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주어진 경우는 뭐 그냥 응용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근데 한번 우리 28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응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28번부터는 식이 안 주어져 있잖아. 여러분들 식을 찾아야 돼. 읽고. 이게 어려운 거지.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아래 그림의 물탱크에 100리터의 물이 차 있고 그 안에 20kg의 소금이 녹아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리터당 0.1kg 소금이 녹아 있는 소금물이 분당 5리터씩 탱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다음 고르게 잘 휘저은 다음 분당 10리터씩 자, 소금물이 흘러 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흘러나간 소금물 10리터 가운데 5리터를 다시 물탱크 안에 넣는다고 하자. 근데 T분 후 물탱크 안에 있는 소금의 양 이제 구하는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여기 그림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 보고 하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그림이 좀 좁아서 안 그려놨는데 자, 요렇게 지금 5리터가 들어오죠. 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분당 5리터 물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리터가 나가는데 5리터가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5리터가 그냥 나가는 거야. 야, 이건 약간 페이크야. 괜히 어려워 보이게. 알겠죠? 그냥 5리터 나간다는 표현을 10리터 나가고 5리터 다시 넣는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소화 시키면 결국 이거라고. 5리터 들어오고 5리터 나가고. 그럼 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양은 일정하겠지. 물의 양이 안 바뀌는 상황. 돼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물탱크 문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일개선형이나 뭐 이런 열린미방 이런 데서 나오는데 물이 탱크가 하나죠. 그리고 물의 양 안 변하면 이건 변수분리 미방이야. 이제 그 식 구해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지. 모르면 이제 그냥 식 세워보면 되고. 자,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 일단 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런 초기 값들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20kg 소금이 녹아있다 돼 있죠. 우리 소금의 양을 y로 뒀으니까 초기 값 하나 주어진 거야. 뭘로? 그치? y0가 20인 걸로. 돼요? 처음 t 시간 0일 때에 소금의 양이 20이다. 이런 것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문제 읽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리터당 0.1의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이 분당 5리터씩 탱크 안으로 흘러 들어온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합물의 양 공식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문제가 없어. 알겠죠? 여러분들 식 보고 이 문제 사항 보고 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지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미분 방정식 세워야 돼요. 소금의 변화로 해야 돼요. 그냥은 뭐 안 되고 dt분의 dy 이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해야 된다. 자, 얘는 뭐라 했죠? 그 말로 기억하랬지. 그치? 유입량 빼기 유출량이 냈잖아. 그건 좀 외워야 된다고. 자, 유입량 빼기 유출량. 자, 그럼 유입량이 5리터인데 이 5리터는 물의 양이죠. 근데 얘는 뭐야? 소금의 양의 변화야. 그러면 이 5리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요. 그게 소금의 유입량이지. 물의 유입량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맞죠? 소금의 유입량을 해야 돼요. 아, 근데 말에 뭐라 돼 있냐면 리터당 0.1의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이 분당 5리터씩 탱크 안으로 들어온대. 그러면 이 T가 시간 단위잖아요. 분당. 자, 그러면은 5리터에는 몇 킬로의 소금이 녹아있겠어? 그치. 리터당 0.1이니까 5리터는 0.5의 소금이 녹아있겠죠. 아, 그래서 여기가 0.5가 되는 거구나. 얘가 뭐다? 유입량. 이해할 수 있겠어요? 들어오는데 리터당 0.1 들어있으니까 5리터면은 0.5가 들어있겠지. 그게 분당 유입량이라고. 소금의 유입량.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유출량은 뭐 리터당 몇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유출량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기 몇 리터가 들어있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출량은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얘는 항상 시간에 따라 일정하잖아. 어쨌든 0.1씩 녹아있는 소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안 변하죠. 근데 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금물 농도가 진해지잖아, 이게. 물의 양은 일정한데 소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유출량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처음에는 좀 묽을 거 아니야, 소금이. 근데 계속 들어오면은 약간 농도가 진해지면서 유출량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되겠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1분당의 유출량을 구해야 돼. 바로 그냥 유출량 말고 분당의 유출량을 구해야 돼요. 1분당 몇이 나가는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물의 양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총 10리터를 했잖아, 얘가. 어? 100리터를 했지. 100리터. 자, 100리터라고 했죠? 그러면 매 시간 100리터가 있는 거죠. 물의 양은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은 100리터, 그러니까 리터당 그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리터당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Y죠. T시간일 때. 100분의 Y 아니겠어요? 소금의 양을 100으로 나눠주면은 1리터당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면은 일단은 빼기 하고 100분의 Y.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리터당 소금의 유출량이야. 소금의 양이라고 일단 알아주세요. 소금의 양. 뭔지 이해돼? 1리터당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저 수저 안에 들어있는 1리터당 소금의 양. 맞아요? 여기가 Y인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저 소금의 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1리터면은 총 몇 리터 나간댔어? 5리터 나간댔죠? 그럼 뭐만 곱해주면 돼? 그치. 5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5리터당 소금의 유출량이 되는 거야.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뭐다? 이거 전체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전체는 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량 빼기 유출량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터당 소금의 유입량, 리터당 소금의 유출량을 구해서 몇 리터 들어오고 몇 리터 나갔는지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얘기해 보면 0.1 곱하기 5를 한 거야. 리터당 0.1이니까 5를 곱해서 0.5가 된 거지. 근데 얘는 뭐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1리터당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된다. 이 과정 안 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1리터당 소금의 양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5를 곱해서 유출이 5리터 되니까 5리터 나갈 때 소금의 유출량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아까 유형이랑 똑같아졌어요,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형태 됐죠. 맞아요? 이 식구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 이 식구하는 게. 이게 여기에 내용이 다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이제 뭐 초기값 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쉽지. 자, 이거 어떻게 할까? Y 넘겨야죠. 근데 앞에 있는 상수가 좀 귀찮게 돼 있으니까 좀만 정리합시다. 자, 요 놈은 얘가 10분의 1이고 이거 20분의 1이죠. 양변에 좀 20 곱하면 좋지 않을까? 20으로 묶을까 그냥? 그럼 2 빼기 Y 이거 되지. 잠깐만. 얘가 10분의 5네? 20분의 1. 그럼 얘 4인가? 4죠, 4. 아니야. 10이잖아, 10. 이거 2분의 1이니까. 그쵸? 다시. 다음 뒤에 거 맞죠? 약분하면 20분의 1. 자, 그래서 이놈이네. 자, 이거 이제 변수분리 해봐요. 자, 일단은 10 빼기 y분의 1 dy는 20분의 1 dt. 뭐 이제 계산이죠. 그 다음에 ln. 이것도 10 빼기 y인데 소금의 양이 10kg.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유입량 빼기 유출량. 식은 맞거든요? 이게? 근데 계산이 잠깐만. 이거 2분의 1이고 20분의 1이고 20분의 1 묶으면 맞고 맞네. 일단 이렇게 두고 그쵸? 그럼 이 계산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 절대값 때문에 그런데 y가 처음에가 20이니까 이게 절대값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뭐냐면 일단 절대값 10-y 하고 얘가 항상 뭐예요? 얘가 항상 음수걸? 이거 계산해 보면 그쵸? 왜냐면은
T분의 소금의 양도 보니까 10보다는 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Y가 항상 10보다 크다고. 그럼 얘는 항상 음수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풀면 돼. 맞아요? 이 절대값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럼 항상 음수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20분의 1 T 플러스 C.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죠? 양변의 뭐 취해서. 익스프레션셜 취해서. 자, 여기다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Y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치? 마이너스 또 해결돼서. 자, 는 여기 또 C 곱하기 익스프레션셜 20분의 1 T 써야죠? 이거 계속 말했어요. C 앞에다 쓰는 게 좋아, 계산이. 자, 그럼 뭐 끝났지. 응? 아, 또 빼먹었어? 아이, 또 빼먹었네. 미안. 자, 또 빼먹었다. 자, 그러면은 이 또 역수해야지. 아, 그럼 역수까지 한번 한꺼번에 해볼까요?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요거만?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가 Y는 C 익스펜셜 마이너스 20분의 1T 그 다음 플러스 10대죠. 자, 이렇게 되는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기값 아까 우리 썼죠? T가 0일 때 20 나온다고? 자, 그럼 초기값 넣어서 C값 한번 구해봅시다. 자, T에다가 0 넣고 Y에다 20 넣으면 되죠. 그럼 20은 C 플러스 10 C는 10. 자, 뭐 다 됐네. 자, 그러면 T분의 돼 있는 거 이건 그냥 일반의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뭐 10만 넣으면 끝이죠. T 플러스 10. 자, 이렇게 어떻게 푼지 이해돼요? 아,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운 거지. 일단은 뭐가 어려운 거냐면 다른 거는 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첫 번째 이 과정 있죠. 이 식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 유형 있죠. 이 28번부터 유형. 여기는 식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식구하는 거. 문제 읽고 파악해서 식구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쉽지 않다. 알겠죠? 그거를 좀 위주로 연습해야 돼요. 저번 유형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식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미방 풀면 끝인데 얘는 식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변수 분리로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다음 단원에는 막 일개선형 막 이런 걸로 풀어야 되는 유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린 미방 들어가면 물탱크가 2개 나와. 그때는 그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또 더 어렵지. 알겠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더 어려운 건데 지금 잘해두면은 그때 가서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고 그런 것들. 알겠죠? 근데 이런 응용 문제는 미방에서 그냥 어려운 편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되게 쉽잖아. 그래서 쉽다고 한 거고 미방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 90% 정도 맞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한 10% 정도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거 맞으려면 좀 더 노력 많이 해야 돼. 그런 느낌이야. 나머지 그냥 그 잔챙이들 문제 있잖아. 그런 거는 진짜 쉬워요. 아까 풀었던 거 되게 쉬웠지. 응용 문제 말고는. 그런 거 근데 대다수 나와. 그런 게.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